안녕하세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입니다.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95번째는요. 중공의 서열 8위 국가부주석인 한정이 갑자기 참적을 했습니다. 33일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4가지 루머가 또 나오고 있었고요. 이 의미가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루머 혹은 뭐든 간에 어쨌든 루머에 대처하는 방법,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얘기를 오늘 나눠볼 건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중공의 서열 8위인 중국 국가부주석 한정이 무려 33일 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4가지의 각종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 전문 채널이니까 중국과 관련된 이런 루머들이 난무할 때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해야 할까요? 그 내용을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국가부주석인 한정이 무려 33일 동안 잠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갑자기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루머가 난무하게 되면 우선 공식적인 체크가 필요한데요. 이 공식적인 체크는 중공이나 중국 정부의 기관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관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상황을 연결시키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위험해지죠. 자기적인 해석으로 귀결되는 오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종의 카드라 수준의 황당한 소설을 쓰는 엉터리 전문가나 유튜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의 의도적인 간보기는 오히려 전략 전술적이라서 중공이나 중국 정부의 내부를 겨냥한 기법이긴 하지만요. 일반인들은 이 자극적인 카드라 소설에 더 심취할 수밖에 없죠. 그죠?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한정 국가부주석의 중동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적을 했는데요. 일단 공식적인 발표에 보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민일보에서는요, 한정 국가부주석이 사우디 정부의 초청으로 방문을 했고요. 사우디를. 그리고 제9회 미래투자 제안 대회에서 한정 국가부주석이 발표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외교부에서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한정 국가부주석이 쿠웨이트 정부의 초청으로 쿠웨이트를 방문해서 국왕과 왕세자 그리고 총리까지 연이어서 면담을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4일은 카타르의 도하에 방문을 해서 도하에서 열렸던 제2회 사회발전 세계대회에 참석하여 발표도 했고,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후 언론 보도에서 사라졌습니다. 11월 5일부터 귀국했다는 얘기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잠적설이 출연하게 됐는데, 무려 33일이 지난 12월 9일 날 관변 통신사인 신화사에서 한정 국가부주석이 북경에서 독일의 외교부 장관인 요한 바데풀과 면담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33일 만에 나타난 건데요. 한정 잠적설을 더 키우게 된 건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리창, 짱요샤, 왕이가 연속해서 러시아를 방문했었죠. 11월 17일 국무원 총리 리창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모스크바 상해 협력기구의 정부 순회 이사회, 그러니까 총리급 이상 여기에 모이는 이사회에서 24차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연이어서 11월 20일 날 중공의 중앙군사위 부주석인 짱요샤가 러시아를 방문했죠. 그런데 도착한 보도는 있는데 이후의 보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귀국한 보도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보도해 드렸죠. 그리고 12월 1일 날 외교부에서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가 또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인 보도 내용은 중러 간의 전면적인 전략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협의를 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이어서 연결시켜서 결국 루머들이 터지게 되는데요. 한전 국가부주석의 잠적설 4가지 대형 루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묘한 시기에 발생한 한전 국가부주석의 중동 방문 이후의 잠적설, 예. 그리고 중국 국무원 리창이죠, 총리, 그리고 중앙군사위의 제1부주석 정효샤, 외교부 장관 등 이런 각 부처의 수장들이 연이어서 러시아를 방문하니까 여기에 루머가 연결돼서 양산이 됐는데요. 한정 국가부주석 잠적 관련은 4가지 대형 루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피 망명설. 아이고, 이거 뭐 또 진짜라면 대단한 사건인데, 두 번째는 뭐 와병설, 세 번째는 체포 구금설, 이것도 빅 이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도 큽니다. 비밀 특사설.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황당한 한정 국가부주석 도피망멸설. 예, 이미 제목에서 제가 뽑아드렸듯이 황당하죠. 예. 아니, 한 국가의 국가부주석이 도피를 해서 망명을 했답니다. 예. 그 중동 방문 이후에 러시아로 도피를 했대요. 이걸 이제 얘기한 사람이 시에완쥔이라고 하는 미국에 가 있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 친구 얘기는 리창 국무원 총리, 짱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왕이 외교부장, 이 사람들이 11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 12월 1일 이렇게 연이어서 러시아를 간 건 한정 국가부주석이 러시아로 도망을 갔고, 예, 이걸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해서 귀국하기 위해서 갔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한술 뒀던 시에완진 이 사람은 푸틴이 결국 이렇게 막 계속 찾아오니까 견디다 못해서 한정 국가부주석을 아예 그냥 난 몰라 그러고 그냥 영국으로 추방을 했다,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장 황당한 한정 국가부주석의 도피 망명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떤 매체나 유튜버들이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시에완쥔이 얘기했다 하면 이건 뭐 가짜다, 이렇게 믿지 말아야 합니다. 시에완쥔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에포크타임즈의 인사이트 윈도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에완쥔은 1967년생이고요.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를 1989년 당시 6.4 사태 당시에 중국 농업대 학생이었고 천안문의 민주화 운동에 자기가 참가했다, 뭐 이렇게 이제 썰을 풀었는데요. 당시에 북경시에 있는 대학생 자치연합회 광장지휘부에서 자기가 임시로 총지휘를 했다, 이런 썰까지 미국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미 또 같이 가 있던 8.9 6.4 사태 당시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실제 지도부들이 네가 그런 걸 한 증거를 대봐라, 뭐 하다못해 정황 증거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뭘 했고 뭐 이런 거 있죠. 사진이 혹시 남아있거나 혹은 누구랑 했는지, 같이 했는지 그 이름을 대라, 이런 어떤 증거물도 제시를 못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죠, 결국. 거짓말이었고 1999년에 이 사람은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2000년부터 중국에서 중국 민주당 본부를 단독으로 설립을 해서 SNS로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에완쥔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 정보가 카드라 가짜 뉴스로 낙인이 찍혀 있어 이 불신의 대명사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아예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한국의 Y타임즈가 시에완쥔 가짜 뉴스를 대거 인용해서 계속해서
독자와 시청자를 우롱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보니까 Y타임즈에 그리고 광고도 이상한 뭐 19금 광고가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이게 도대체 에, 그 이런 광고까지 올리냐 하고 비난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그냥 보기가 뭐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광고들이 걷어졌어요. 19금 광고들은 이제 걷어냈습니다. 그나마 그것만이라도 다행인데 제발 좀 시혜반증 같은 사람들 거 받아 쓰지 마세요. 예. 그리고 어쨌든 한국 Y타임즈에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아직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자정을 해 주시고 근데 이걸 본 한국의 유튜버들이 한글로 나오니까 Y타임즈에서 한글로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또 제각각 또 일파만파로 가짜 뉴스를 또 거기다 엎어서 소설을 씁니다. 예. 그래서 Y타임즈 쪽에서는 좀 빨리 자정하시고 좀 공신력 있는 뉴스를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따라서 그냥 또 자기 나름대로 각색하는 유튜버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독자와 시청자분들께서 분별력을 키우시고 스스로 멀리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예. 두 번째는 한정 국가부주석의 와병설입니다. 이건 뭐 나올 수 있는 얘기죠. 한정은 1954년생입니다. 국가부주석 겸 현재 중국의 홍십자회의 명예회장인데요. 이 와병설 그리고 비교적 위중하다 이런 중병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나이도 있고 하니까 등장할 수 있지만 그런데 1954년생 정도면요. 와병설도 좀 약간 신뢰가 낮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직의 국가부주석이기 때문에 24시간 전문의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예. 한정은 1980년부터 상해시에서 말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단의 상해시 당서기도 했고요. 또 이제 중국 공산당의 상해시장, 1912년에는 상해시 당서기도 했고요. 2017년부터 시진핑 2기부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국무원 총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시진핑 3기에는 중국의 국가부주석을 했고 홍십자회 명예회장을 했고요. 한정의 정치적 특징을 보면 상해에서 계속 컸기 때문에 장쩌민의 구상하이방의 핵심 인물이었었고 시진핑의 신상하이방의 역시 핵심 인물로 시진핑과도 충돌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도피할 이유도 없고요. 핵심 인물로 계속 시진핑과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와병설은 약간 뭐 좀 기대해 볼 만하기도 합니다. 기대한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설득력이 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한정 국가부주석의 체포 구금설인데요. 이것도 가능하죠. 최근 중공의 서열 7위인 중앙 기울이 서기 리시와 그리고 전 신장 당서기 마싱레이가 부패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었는데 한정 같은 경우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국가부주석인데 이 사실 국가부주석은 명예직이죠. 그래서 한직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첫 번째로 부패조사설은 설득력이 좀 있죠. 뭐 상해에서 계속 오래 있었기 때문에 상해에서만 근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 부패조사설은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한정조사 이유는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진영으로 전향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한정이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상하이방의 핵심 인물이긴 했지만 영향력은 그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굳이 뭐 후진타오 원자바오 쪽으로 넘어갈 일도 없고 시진핑하고 관계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득력은 좀 낮아 보입니다. 예. 네 번째로 한정국가부주석은 네 가지 임무를 띠고 미국과 유럽으로 비밀 특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정국가부주석이 시진핑의 상하이방의 핵심이고 유럽과 미국의 비밀 특사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게다가 이게 비공개로 비밀 특사의 성격으로 유럽과 미국을 계속해서 방문하는 있었다는 건데, 이 목적을 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미중 관계의 복잡한 이제 종합적인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러우 전쟁에서도 유럽과 미국 측에게 중국의 입장을 알려야 되죠. 러시아의 배후에 중국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좀 알려야 되고, 세 번째는 유럽과 중국의 경제 문제에 대한 논의도 또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역시 네 번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민해방군이 창군된 게 2027년이면 100주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27년 전까지 대만 무력 통일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인 2026년은 대만 무력 통일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적기이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중공이 대만 공격을 할 때 방관해라, 이런 조건으로 빅딜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분석은 우리가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우 전쟁이 이제 종식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지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중공 쪽에서도 이거 그냥 뭐 점령해버리고 그냥 유야무야 버티면 이거 그냥 통일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중공이 결국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지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고무되고 있다, 이런 이제 내부 분석이 지금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어쨌든 주목을 좀 해보고, 오늘 얘기 중에서 중국 관련된 루머를 특히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 시대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견제할 자정 세력이 바로 언론인데, 이 자정 세력이 상실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 무너진 저널리즘, 현실 안주에 급급한 기레기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과거의 언론인들, 뭐 80년대, 9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과거의 언론인이나 기자들의 위상은 어땠습니까? 뭐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이건 뭐 시민사회의 핵심 엘리트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 특히 민주화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사회의 최전방 지킴이였죠. 시민사회의 이익을 또 이 안전을 보장하는, 그걸 지키는 지킴이.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적인 지식층을 또 보호해주는 수호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언론인들과 기자의 위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또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대비해 보면, 첫 번째는 뭡니까? 뭐 한마디로 뭐죠? 기레기, 기자 쓰레기, 스스로 전락했고, 두 번째는 조회수 나빠는 식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밥벌레들이죠. 세 번째는 레거시 미디어의 앞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기자 시대, 기자 정신, 이런 게 다 사라져버린 거죠. 따라서 현재는 1인 미디어, 시민 기자가 활약하는, 오히려 1인 미디어가 돋보이는 시대가 됐고, 동시에 아주 생계형 가짜 뉴스가 넘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짜 뉴스를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이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인터넷 언론, 레거시 언론, 1인 미디어, 뭐 이것저것, 뭐 소형이든 대형이든 1인 미디어까지도 심지어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이 상식을 벗어난 내용으로 딱 우리 시청자나 독자님들이 보셨을 때 이 확 끌리는 내용이 있다, 이렇다면 일단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끌려가지 말아야 하고요. 즉 낚시질 당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일단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관련된 주제나 키워드로 검색을 통해서요. 더 다양한 정보를 찾고 분석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냥 어차피 검색하면 되잖아요. 몇 번 검색해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 검색을 좀 해서 분석하는 단계를 거치시고, 그리고 게다가 세 번째는 비슷한 주장과 상반된 내용의 자료를 구분해서 좀 다운받은 다음에 그룹핑을 해서 좀 나눠 놓고 핵심 내용을 요약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키워드라든지 주요 내용들을 간단하게 메모 좀 하는 이런 정도의 수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고 나서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고 분석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생각해 보시고 분석하면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섯 번째는 섣부른 결론에 빨리 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야, 이거 보자마자 막 그냥 단톡방에 막 돌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앞에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래도 좀 애매한 건 그냥 보류하십시오. 예. 이거 빨리 그냥 남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 먼저 봤나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 과정을 통해서 정보 분석력과 통찰력을 키우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로소 가짜 뉴스에서 낚시되거나 체포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해방되실 겁니다. 중국 관련 루머를 대하는 방법 중에서 보면 앞에서 얘기한 걸 요약해버리면 되는데, 이 상식적인 의문점과 문제 제기를 먼저 하셔야 되고, 기사를 봤을 때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고 나서 분석력을 키우시고 통찰력 키우기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조급하게 결론 짓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 조금 천천히 결론 내리세요. 예. 그리고 자주 접하는 언론사라든지 기자라든지 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계속 그걸 보시게 되기 때문에 먼저 그 신뢰도를 계속해서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뢰도에서 계속 뭐 뻥을 많이 치거나 계속 이렇게 하는 언론사나 기자나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치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되는 채널을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준 TV의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 체크 시리즈,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매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